자, 우리 타이틀이 뭡니까 하면 신경과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입니다. 뭘 통해서?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 호르몬의 이제 특징들, 봄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항상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또는 뭐 내체의 농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달라, 변화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게 항상성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바깥에 기온이 높다 해서 내 체온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바깥에 기온이 낮다 해서 내 체온도 덩달아 내려가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요. 바깥 기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체온을 일정하게 36.5도 맞춰달라 하는 게 그게 항상성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당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 또는 제대로 공복 한참 굶었다 하더라도 내 몸에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달라. 그런 게 항상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외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 몸 안의 환경은 일정하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항상성 조절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는데요. 길항작용이라는 이름과 음성 피드백 작용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이 유지됩니다. 먼저 길항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면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기작을 하는 신경 또는 호르몬의 한 세트가 준비돼서 한 놈의 신경이 흥분되면 다른 놈의 신경은 좀 찌그러지세요. 한 놈의 호르몬이 나오면 그 반대되는 기작을 하는 호르몬은 찌그러지세요 하는 게 이게 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길항작용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요 한 세트죠. 심장에 대해서 교감신경은 심장 빨리 뛰어라 하는 놈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좀 천천히 뛰어라 하는 놈이에요. 교감, 부교 동시에 작용한다고요? 아니죠. 교감신경 흥분할 때는 부교가 뭐하지? 찌그러져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부교가 흥분할 때는 교감이 또 이제 반대로 찌그러지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글루카곤과 인슐린 요 두 놈의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이제 밥을 막 먹었어. 몸에 당분이 쫙쫙 올라와. 혈액 속에 당분 농도가 높아져. 그럼 높아진 당분 오케이 땡큐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상에 있다고 낮춰야 돼요. 정상에 있다고 혈당을 낮춰라 하는 호르몬이 누구라고요? 인슐린이에요. 그럼 인슐린이 풍부하게 지금 막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밥 막 먹고 후식으로 사이다 한 잔 때렸어요. 그러면 몸에 혈당이 높아진 상태잖아. 높아진 혈당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누가 동작한다고? 인슐린 동작해요. 그때 눈치 없이 글루카곤 같이 깨나오가? 아니죠. 인슐린 나올 때 글루카곤 말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짜져 있어. 짜져 있어 괜찮네요. 전문 용어입니까? 짜져 있어. 밥이야 시끄럽게 밥 먹고 나서 와 24시간 이렇게 굶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몸에 혈당이 떨어졌잖아. 그럼 떨어진 혈당을 다시 높여야 되죠. 근데 누가 동작하고 있다고?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 동작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인슐린 나오라고요? 어우 큰일 날 일.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글루카곤 나올 때는 인슐린이 찌그러져 있어. 인슐린 나올 때는 글루카곤 반대로 짜져 있어. 그렇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는 길항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갑상선에서 카시토닌과 부갑상선 카시토닌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놈은 아니라서 이거 뺄게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길항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신경 또는 호르몬의 한 세트가 준비되어서 한 놈이 동작할 때는 다른 놈은 찌그러져. 이해됐어요? 반면 음성 피드백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음성 피드백은 일단 피드백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면 백돌아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의견을 묻고 여러분 의견이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에요. 원인이 되고 그게 결과로 다시 백돌아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음성 피드백이래요. 어떤 말입니까 하면 어떤 기준선을 한번 세워놓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내 온도를 제시했습니다. 실내 온도 20도씨를 제시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춥네요. 추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추우면 히터 틀겠죠. 히터 틀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기준 온도가 올라갔네. 기준선보다 올라갔으니까 반대되는 기작하는 에어컨이 틀어진다. 네?
아니 히터 켰다 에어컨 틀다 미쳤어? 히터를 꺼버리죠. 히터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겠지. 그래서 기준 온도가 떨어지면 또다시 히터를 켜는 거예요. 또 온도가 올라갔네? 또 히터를 끄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서로 반대된 기작하는 호르몬이 있어서 신경이 있어서 히터가 들 때는 에어컨 꺼져 있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히터가 떨어지니까 에어컨 켠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반대되는 기작하는 호르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왔다가 줄어드는 이런 기작하는 게 이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음성 피드백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양성 피드백도 있어요. 음성 피드백은 기준선을 잡아놓고 기준선을 잡아놓고 올라가면 꺼버리면서 내려가고 다시 켜서 올라가고 꺼버리면서 내려오죠. 양성 피드백은 그게 아니라 서로서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말싸움하다가 장난하다가 어깨 한번 때리면 으이씨 왜 때려 하면서 조금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주먹 날라오고 칼빵 찌르고 그래서 하늘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성 피드백이에요. 이렇게 양성 피드백이 되면 항상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친구 사이도 그렇게 하다가 골고루 하면 떨어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놈은요. 옥시토신과 자궁수축과의 관계예요. 옥시토신 나오면 자궁을 수축하고 자궁 수축이 작으면 옥시토신을 더 분비시켜요. 더 많은 옥시토신은 자궁을 더더더 수축시키고 그 자궁은 또다시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즉 첫 스타트할 친구들끼리 말싸움하다가 한 대 툭 치는 첫 스타트할 옥시토신 한 번만 주입해주면 계속 증폭이 심해지겠죠. 그러다가 출산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게임 끝 해버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의 조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혈당 조절. 식후 고혈당이랍니다. 혈당이 높아져. 예전은 혈당이 높아진 것을 누가 인식합니까? 라고 했다면 간뇌가 고혈당을 인식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럼 간뇌는 이자의 베타세포한테 메시지 보내죠. 이때 보내는 게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베타세포한테 메시지 보냅니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 인슐린은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줍니다. 글리코젠을 합성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죠? 또한 인슐린은 조직세포가 또는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즉 혈액 속에 있지 말고 빨리 세포들이 포도당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인슐린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낮아지겠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작이 일어나는 게 식후 고혈당의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건 예전에는 간뇌가 인식 안 됐는데요. 요즘에는 간뇌도 인식하지만 이자 자체가 고혈당을 인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자에서 직접 혈당이 높잖아. 이자에서 직접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하게 말입니다. 되겠나요? 반면 식후 말고
공복이네요. 24시간째 굶었어요. 저혈당이래요. 그럼 혈당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역시 누가 이식한다? 간내가 이식했습니다. 그때는 이자의 알파세포한테 그러면 교감신경을 주겠죠. 이 교감신경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는데요. 이 글루카곤은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그 말은 혈당을 올리게 만드는 기작을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혈당을 낮추는 거야. 어쨌든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지만 몸에 혈당이 떨어졌는데 빨리 혈당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혈당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공복시 저혈당에서 혈당을 올리는 건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부신의 속질. 부신의 속질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요. 아드레날린은 역시 똑같습니다.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쓴다고 요즘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에피네프린 분비하는데요. 이거 역시 간내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의 속질까지 옵니다. 간내에서 부신의 속질까지 교감신경을 통해서 야 혈당이 떨어졌거든 속질아 이래라 합니다. 그럼 속질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드레날린 분비하겠죠. 에피네프린 분비합니다. 이거는 간에 가서 혈당을 올리는 이런 기작을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이것 갖고도 부족한가 봅니다. 이것 갖고도 부족하면은 간내의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교감시기에 빠를까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빠를까요? 호르몬 속도가 느리다 했잖아.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속도가 느려요. 알겠어? 교감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면 혈 따라 흘러가다가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부신 겉질에선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만들어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지방을 당으로 분해를 시켜요. 살 빠져요. 쭉쭉 빠져요. 근데 이거는 꽤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작하기 전에 이미 혈당이 올라와 버리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 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겠지만 유산소 호흡을 어디 뭐 한 5분 유산소 호흡 자전거 5분 이렇게 탔다 해서 살 빠져? 안 빠져요. 유산소 호흡을 뭐 한 30분 1시간 최소한 그렇게 해야 당직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야 지방질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혈당에 대한 식후 또는 공복의 얘기들이 소개됐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페이지 놓고 정리하세요. 이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호르몬의 이름들을 생각해가지고 호르몬의 이름들이 이러이러한 기작을 하겠지 판단하시면은 중학교 2학년 레벨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점수 내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해보십시오. 지학 온 사람들은 공부 좀 했어요? 네.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왜? 제약 일찍 와서 보충했거든. 시험 망해서? 아니 너무 잘 봐서. 잘 받은 사람이 왜 보강 들었겠어요? 몇 점 맞았길래 반타작? 보다 못했구나. 아, 조용히 하자. 준성이도 시험 치게 하죠 뭐 그래. 너 시험 본대.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예, 화요일 날. 화요일 갑니다. 다음 주. 예,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날 준성이 추가적으로 보강 당연히도 가야죠. 어. 몇 시에 와야 돼요?
뭐 소 맞추고 하면 되지 뭐. 좀 맞추면 30분 동안 봐. 자, 해당 조절 다 보셨습니까? 다음에 체온 조절을 한번 보죠. 춥대요. 저온의 자극이 온대요. 춥대. 추우면 우리 몸에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몸에서 열을 푸근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겠습니다. 그 외에 만든 열이 빠져나가면 돼요? 안 되죠.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건데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운 데 갔다면 하겠습니다. 저온의 자극을 느끼는 건 누굽니까? 하면 간내인데요. 그래서 간내에서 뇌하수 제천엽에다가 야, 좀 일 좀 해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내에다가 뇌하수 제천엽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뇌하수 제천엽에서는 갑상선만 일하세요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갑상선에서는 티록시안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티록시안 호르몬이 간이라든지 근육에 가서 열 생산을 늘리게 만듭니다. 갑상선에서 만드는 호르몬 이름이 갑상선 만드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책에는 뇌하수 제천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뇌하수 제천엽에서 TSH, 갑상선만 일하세요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나옵니다. TSH는 뭐라고?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갑상선에서 알았습니다. 티록신 호르몬을 만들고 이 티록신은 열 생산을 늘리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체온이 올라갔다면, 체온을 낮춰라는 호르몬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체온을 올리라 하는 호르몬과 체온을 낮춰라 하는 호르몬이 기량으로 동작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한테 야,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공부해 해놓고는 내가 잠시 커피 한잔 하러 나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하죠. 내가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공부했어. 왜 그러냐 떠들어가지고 그잖아? 아닌데. 아니야? 너가 뜨고 지금 나간다. 네? 열심히 해요.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면 TSH와 반대되는 기작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TSH 자체를 줄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갑상선에서 이제 내 일하라는 소리 안 하네. 농때까지요. 그 말은 티록신 안 만들어요. 그럼 또 열생산 또 안 해요. 그럼 또 춥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또다시 TSH 나오고 티록신 나오고 또 열 나오고. 이해되셨어요? 기준 설정에 대해서 추워지면 보일러 켜고 온도 올라간 뒤에 에어컨 켠다고? 아니 보일러를 꺼버려. 그럼 또다시 내려가지. 또 추워졌어. 또 보일러 켜. 이런 기작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컷 힘들게 열 생산을 했는데 생산된 열이 피부를 통해서 뺏기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래서 열 손실을 줄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부 쪽 모세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 외 털을 세우는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털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흔히 뭐 소름 돋는 그런 것들이죠. 닭살 돋는. 여러분 추운 데 들어가면 소름 돋고 닭살 돋고 하는 것들 느껴봤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 손실을 줄이는 기작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뻔하게 고온의 자극이 되면 열 생산이 후끈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고요? TSH를 억제하고 티록신 역시 억제되고 그럼 열 생산이 감소하고. 이해됐습니까? 또는 너무 고온 자극이면 피부 쪽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땀 분비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열 발산을 늘리겠죠. 우리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더운 데 가면 땀이 많이 나고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더운 데 가니까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즉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 게 이런 기자. 반면 추운 데 가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열손 시줄이는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이런 기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53쪽에 체온 조절에 대한 내용까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왜 먼저? 네, 단순하게 쌤자를 외운다고 생각하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호르몬의 이름들을 기억하셔서 그 이름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유추해 보면은 갑상선 장 호르몬, 갑상선 일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있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작은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인데요. 삼투압,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우리 몸의 체의 농도 조절이에요. 그러면 삼투압이 높았을 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삼투압이 높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면 체의 농도가 높아요. 어떻게 해야 체의 농도가 높을까요? 우리 몸의 체의 농도가 높을 때 결국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의 얘기죠. 몸에 물이 부족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땀을 많이, 운동을 통해서 땀을 많이 분비했다. 또는 아예 짠 음식을 먹었다. 이랬을 때 우리 몸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몸에 물이 부족하대. 오줌을 나갈 물. 아깝지? 오줌을 나갈 물을 땡겨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간내에서 이걸 인식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ADH가 분비됩니다. 이놈은 콩팥에 가서 물의 재흡수를 높여요. 오줌을 나갈 물을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그래서 오줌을 나갈 물을 땡기는 이쪽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기작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내 몸에 그러면 체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 몸에 나트륨이 많잖아요. 오줌을 나갈 나트륨을 땡겨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오줌을 나간 나트륨을 땡겨라. 그게 뭡니까 하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인데요. 그러면 오줌을 나갈 나트륨은 지금 당장 땡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내 몸에 나트륨이 많은 상태잖아요. 오줌을 나갈 나트륨을 땡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오줌으로 나트륨을 나가라 하는 호르몬이 있을까요? 그런 호르몬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시키는 게 뭡니까 하면 부신의 겉질에서 나오는 부신겉질에서 나오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인데요. 얘와 반대되는 기작하는, 즉 다시 말하면 오줌을 나가라 하는 호르몬은 없단 말입니다. 나트륨을 나가라 하는 호르몬은 없어요. 대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양을 줄여요.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 땡길 이유가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물은 오줌은 별로 안 나가고 나트륨 많이 나가요. 굉장히 짠 농도 높은 오줌이 소량 만들어지겠죠. 여름철에 땡볕에서 축구 두께 뛴 뒤에 오줌 눌러면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나와도 굉장히 진한 소량 오줌만 겨우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도핑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오줌 받아야 되면 잘 안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3탑이 낮아. 3탑이 낮을 때 결국엔 운동 마치고 3다수 1.5리터 두통 마셨어요. 몸에 물이 많아. 이해됐어? 그럼 오줌 나가라 하는 물아 나가라 하는 호르몬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ADH의 양을 감소시켜요. 물아 오줌으로 나가라 하는 이런 호르몬은 없어요. 나간 오줌 나갈 물을 땡겨라 하는 호르몬을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다량의 오줌이 나가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내 체온 농도가 낮으니까 나트륨 이제 필요하죠. 나트륨이니까 부신거칠에서 무지코르티코이드는 나오죠. 무지코르티코이드는 나와서 오줌 나갈 나트륨이 땡깁니다. 그렇다면 이 다량의 오줌은 농도가 진한 오줌이에요? 농도가 옅은 오줌이에요? 옅은. 농도 낮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한참 먹고 난 뒤에 오줌 먹으면 상대적으로 맑은 색의 그런 오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내 체온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 혈당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 그리고 내 몸의 체의 농도가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의 얘기들에 대해서 각종 어떤 호르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 내 몸에 물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호르몬들의 이름 속에 그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 이뇨작용, 오줌 나가는 걸 막아라, 오줌 나가는 물을 땡겨라 하는 호르몬, 무지코르티코이드, 나트륨을 땡겨라 하는 호르몬. 이해됐어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항상성을 이루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다 꽤 잘 나올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5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